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멸콩 라이브는 12월을 맞아 저희가 예고해드린 여의도시대 첫 방송입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나요? 조명이나 뒤에 배경이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창문 너머에는요 국회 건물이 바로 보입니다. 저 국회에서 세금만 축내는 우리 기생충 같은 것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멸콩TV가 되기 위해서 여의도시대로 왔는데요. 여의도시대 개막한 만큼 주말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5시 반 여러분께 다양한 인터뷰와 생방송을 이제 제가 직접 출연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일주일 내내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오후 5시 반은 멸콩TV 멸콩 라이브 보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여의도시대 첫 방송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희 이 첫 방송의 포문을 함께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네, 여의도 시대를 마침내 우리 멸콩TV가 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지만 네. 이 정치판의 중심은 여의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 멸콩TV가 이제 사무실을 방송국을 연 이 빌딩이 금산빌딩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 뭐 제가 한 30-40년 전부터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곳입니다. 엄청 오래된 곳이죠. 여기. 네, 네. 여기에서 저 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히 보여서 저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무슨 개인 사무실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예, 저는 이 멸콩TV가 한편으로는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입니다. 이게 예, 국회의사당 길 건너면 바로니까요. 여기서 저 여의도 100명, 300명,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 눈에는 세금 축내는 이 밥벌레들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저자들 하나하나 면밀하게 감시하시고, 네. 그리고 쳐낼 거 쳐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반 후에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길 하나 건너면 국회니까 절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멸콩TV 또 우리 고성국TV 출연진들이 길 하나 건너서 여의도로 많이 가야 되는데 아, 그럼요. 예. 우리가 제발 우리 여의도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야 너네 일도 못하는 것들 세금 축내는 것들 다 비켜라. 나와. 그러니까 문을 뻥 걷어차면서 들어가야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패기와 각오로 여의도시대 함께 하니까요. 멸콩TV 다양한 컨텐츠 준비 중이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국회를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민의의 전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르는데 네. 사실 저 문재인, 이재명 이 종북주사파 세력이 그 입법권을 탈취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2번씩이나. 네. 그 과정에서 저게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북주사파들의 공작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반 후에 우리 자유파가 국회에 다시 다수당이 되고 나면은 정말 저 여의도 국회 전체를 완전히 좀 이 건물부터 해서 그 내부 질서까지를 확 갈아엎어야 되겠다. 진짜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저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는 역시 국회의원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유파의 전사들이 대거 저 국회로 진입해서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드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놔도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줄타내게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에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헌법적으로. 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프랑스나 이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로 네. 국민 여러분 저 이 국회랑은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새로 뽑아주십시오 하면 그 의회가 그냥 해산되고 선거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 탄핵권이 보장된 나라라면 사실은 그 의회 해산권 서로한테 칼을 하나씩 주워 놓고서 견제하라 그래야죠. 그게 사실은 만약에 헌법을 개정할 때 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의도시대 개막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고성국 박사님이 매우
추운 곳에 또 다녀오신 것 같은 복장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 여러분 갑자기 이제 겨울 추위가 막 서울 한파 몰아붙이고 있는데 정말 엄동설안에 꼭 필요한 목소리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박사님? 제가 입은 이 옷을 보면 이제 많이들 다시 떠올리실 텐데 이게 우리 고성구 TV의 아미고 동지들이 현장 나가서 투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네. 일종의 그 고성구 TV 아미고 유니폼인데요. 제가 이번 겨울은 참 춥고 혹독한 투쟁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일찌감치 꺼내 입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현장을 취재하고 왔어요. 지금 두 분이 6일 전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단식 6일째라서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단식 해보신 분들은 단식 6일째, 7일째가 그 생리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럽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서민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아, 네. 또 한 분은 문화하고 복지 그리고 그 연구소의 대표인 김문희 대표님 이 여성분이세요. 네, 네. 이 두 분이 6일 전에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말이 앞서는 분들이 아니시라서 그런지 그냥 단식부터 덜컥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단식 투쟁 시작했다는 소식은 3일째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된 직후에 제가 바로 여기 현장 달려와서 우선 급한 대로 취재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알려드렸는데 이 두 분이 단식 투쟁으로 목숨 걸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네. 이재명 재판 재개. 이 만악의 근원이 이재명이다. 이 이재명을 가장 그 효과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판을 재개해서 유죄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재판 재개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에 그 단식 투쟁이라는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국회 앞이라고 경찰이 일체 우선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지금 이게 제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추위를 그냥 온몸으로 다. 예, 그러니까 천막을 못 치고. 네, 아이고야. 그 단식 이틀째 되는 날은 비가 꽤 많이 왔거든요. 네. 그 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가지고 왜 그 천막 천 있잖아요. 예, 그거를 뒤집어 쓰고 그 비를 그냥 고스란히 맞으면서 버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침에 갔을 때는 두 분 다 그냥 길바닥에 밑에 뭐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 깔고 네. 길바닥에 그냥 누워서 이런 파카 같은 걸 입고 아유. 누워 계시던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갔을 때는 두 분 다 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주위에 한 7, 8분이 함께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응원차 또는 걱정돼서 나오신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죠. 네. 마침 제가 갔을 때는 황교안 대표하고 자유와혁신당의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 이 세 분이 나와서 그 김순환 사무총장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 즉석 인터뷰를 좀 했고요. 또 그 우리 아미고 동지 중에 그 경기도 가평에서 그 당협 부위원장하고 있는 양희석 부위원장이 가평에서 올라왔어요. 1인 피켓팅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1인 시위는 경찰의 사전 허가나 이런 걸 안 받아도 되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주장이든 1인 시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단식 투쟁하는 현장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를 이제 촉구하는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이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 복장이 전투복 차림입니다. 저도 그 김순환 사무총장님을 제가 잘 아는데 네. 정말 이 민주당과 좌파 것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맞서서 고발장 많이 쓰고 앞장서서 네. 싸우는 분이거든요. 네, 최근에 고발장 제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섰다는 거는 자고 오면 안 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추위에 건강이 많이 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제가 정치인들 단식할 때마다 현장 취재를 했는데 네. 그럼 정치인들은 목표 내세우는 구체적인 목표와 요구가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은 드루킹 같으면은 드루킹 특금 받아라. 네. 그러면서 이제 단식하거든요. 그러면 특금을 받으면은 단식을 아주 당당하게 명예롭게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개 며칠 정도 가면은 단식을 풀 수 있다 이런 나름의 계산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 두 분이 요구한 거는 이재명 재판 재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벌써 뭐 수십만 명이 서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의 모든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건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저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요구로 내세우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는 뜻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겠다. 또는 정신을 잃고 혼절하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급하게 후송되잖아요. 네. 적어도 그때까지는 내가 하겠다고 의지를 세우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국회 앞에서 이런 대한민국 국민 2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는데 혹시 조중동이나 이 종편에서 이 단식 관련 무슨 짧은 스트레이트 뉴스라도 나오는 거 보셨어요? 보도 안 해주죠. 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수백 명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바로 그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는데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들이 보도를 일체 안 해요. 야,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언제 족보 언론한테 의존해서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 그래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라도 정말 한 분 빠짐없이 이 이재명 재판 촉구를 하면서 시작된 이 단식 투쟁, 예, 다들 열심히 좀 취재하고 보도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성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 현장을 찾아주시는 고성국 박사님께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응원하고 여론을 만드는 게 이 기득권 카르텔들을 다 깨부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그 나경원 의원,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표, 또 어제 황우여 전 대표 이런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이 현장을 다녀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속속 이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 두 분은 내일 모레 12월 3일 이거를 이재명 종북주사파 저것들은 무슨 대단한 축제와 승리제처럼 지금 국회에서 온갖 무슨 레이저 쇼까지 해가면서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대부분의 국내외 언론들과 외신들이 와서 취재를 할 건데 네. 바로 그 상황에서 국회를 쭉 둘러치고 이재명 재판 촉구를 위한 단식 투쟁과 1인 피켓팅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볼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지 않냐. 적어도 그렇죠. 외신들은 아니 이런 날 어떻게 이런 단식 투쟁이 이런 피켓팅이 있을 수 있냐 네. 라고 취재하지 않겠냐. 그렇게라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재명 이 괴물 독재 정권의 이 포악함과 무도함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치고 있다. 이거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분들이 이 추위에 목숨 걸고 단식을 해야 되느냐? 이재명한테 누가 정권을 갖다 바쳤느냐? 네. 그 원인을 우리가 12월 3일 1주년에 앞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족보 언론들, 네. 저 박사님이 만드신 표현인데 제가 참 공감이 많이 가요. 저는 뭐 기득권 언론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언론들과 국민의힘 내 일종의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카르텔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게 예. 결국은 이 모양 이 꼬라지를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이재명한테 그냥 밥상을 다 차려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헌납한 거죠. 갖다 받쳐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지금 막 더 흔들고 있는 그
극성이 12월 3일을 앞두고 막 절정에 치다는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지금 이 한동훈 배신자들이 그동안은 그래도 좀 그 장동혁 대표한테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급해지니까 완전히 뭐 선을 다 넘어버렸어요. 이 배현진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정치 다 떠나서 그냥 인간 사이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폐악질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올랐다는 거죠, 완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말이죠. 원래 뭐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뱀 잡을 때 보면 뱀이 독에 올랐을 때 잡기가 제일 쉬워요. 뱀이 무서울 때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가 갑자기 공격해서 물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가 겁을 먹으면은 대가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이게 독에 올랐다 그래요. 그때는요. 요 버드나무 해초리 가늘한 해초리 있잖아요. 그 해초리 가지고 대가리만 탁 때려도 대가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독이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예. 저희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네. 네. 그러니까 독이 들어서 대가리 빳빳하게 세운 뱀이 제일 지가 취약한 거야.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지. 지도 죽기 아니면 살기지. 지금 제가 이 이재명 것들, 한동훈 것들을 보면 이 김정혁이든 뭐 배현진이든 양양자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김재섭이다, 우재준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그 마지막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단말마의 어떤 비명 지르듯이 이 뱀이 그 대가리 빳빳하게 세우고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것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야, 저것들 사람 아니다. 저것들 진짜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냅두면 안 된다. 그렇게 네. 생각들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것들이야말로 진짜 지무덤 제대로 팠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 더 깊게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진님, 스마트몽님, 호시절님, 서8886님, 저희 여의도 이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서8886님은 저희 방송 보시고 국민의힘 입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나도 입당하고 내 주변에 10명씩 입당시키는 게 국민의힘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이들의 발악이 12월 3일을 기점으로 터져나오는 배경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벼락같은 당무감사위의 발표,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의혹을 들여다본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주목했냐면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 또 이호선 교수 같은 법학 전문가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있는 게 예사일이 아닌 게요, 박사님. 당원 게시판 의혹을 감사한다가 아니라 당원 게시판 의혹과 그 전후의 후속 조치까지도 감사한다예요. 그렇죠. 이게 당원 게시판 의혹만 감사한다면 그게 한동훈 지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제 말이 100% 맞다고 확신하는데 한동훈 와이프인 진은정이가 가족들 명의로 했으면 이거는 진은정이 한 거다. 그럼 한동훈 너의 책임은 뭐냐? 그냥 그걸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묵인한 게 되니까 징계를 때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속 조치가 왜 들어갔느냐? 그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날 밤 자정에 당원 게시판을 얘네가 막아놓고 검색 기능 없애고 막 글 삭제하고 했거든요. 이거에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당시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거 뭐 한동훈 한 거 아니라느니 뭐니 하면서 한동훈 변호사 노릇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따져보겠다는 거라서 그 후속 조치라는 단어를 이호선 위원장이 넣은 게 네. 친한계의 발작 버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계엄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이 개망신당하고 쫓겨나가고 본인들도 그 유탄을 맞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네,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조폭 나오는 영화는 가끔 봐요. 그냥 재미가 있어서 보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 조폭 영화의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재미삼아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전국구 건달이죠. 장동혁 대표가. 네. 전국구 건달이 비유를 하자면? 예, 네. 비유하자면 전국구 건달이 딱 이렇게 있는데 저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와갖고서 깨작거리면서 뭐 시비를 걸잖아요. 그럴 때 전국구 건달이 직접 안 나서요. 저 밑에 저 제대로 이 손질 잘하는 한 2명 내려보내가지고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려가서 따다닥 정리하잖아요. 네. 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가 그거랑 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이 단계 사태에 대해서 한두 번 아주 원론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도. 네, 그렇죠. 네. 딱 그걸로 끝이야. 아니 나머지는 다 뭐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럼 뭐 내가 뭐 한동훈이 그리고 그 똘마니들하고 내가 직접 상대할 일이 뭐 있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밑에서 좀 알아서 좀 조용히 시켜라고 할 때 그 내려가는 실무자가 진짜 솜씨가 좋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어설프면은 이제 동네 양아치들이 끝까지 오잖아요. 전국구 건달한테 달려든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 솜씨 좋은 사람이 나가서 진짜 한 칼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호선 교수가 딱 그 역할을 맡는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호선 교수가 그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하고 말대거리 하면서 말싸움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단계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련의 당 지도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보겠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저것들이 완전히 벌집 수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호선 교수가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정치를 한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력상 이 사람 근데 진짜 이 실력이 있다. 아주 솜씨가 좋은 칼잡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주말에 제 후배 중에 변호사인 후배가 있는데요. 네. 국민대 법대 출신이에요. 자기가 이호선 교수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이 친구는 정치를 막 잘 알고 이런 친구는 아닌데 예, 그냥 법조인인데 그 우리 교수님이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갔던데요라고 말을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냐. 근데 평소에는 제자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그렇지. 사람이 좋대요. 예, 예. 근데 그 원리 원칙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리는 캐릭터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잘못 걸리면 죽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야. 이분이 이번에 김종혁 때문에 열이 단단히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상원이 김종혁을 봐주기 위해서 이 이호선 위원장이 다시 이거 재심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김종혁이 막 뭐 신천지 사이비라 했다고 나를 징계하느냐 막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자기 블로그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한테 보낸 질의서를 전문을 공개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거 내용 보면요. 내가 김종혁이라 생각하면 와 이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걸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10일까지 네. 그렇게 통보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답변 못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야 김종혁 너 해도 너무하다 선을 넘었다가 아니라 이분이 무슨 판검사가 피고인 신문하듯이 이날 이 발언, 이날 이 발언, 이날 이 발언, 이날 이 발언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건 저런 문제가 있고가 수십 가지 항목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 이제 한빠들이 몰려가서 댓글 다는데요. 여러분도 네이버에 이호선 블로그 쳐서 거기에 좀 응원하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걔네가 다 욕밖에 못해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예. 이 점잖고 사람 좋다는 양반이 김종혁과 그 한 딸들의 언론 플레이에 지금 질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질렸다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라고 그냥 전문을 까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그 한 딸들이 이호선 교수의 코터를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나 또 뭐 김정혁이, 배현진이, 뭐 박정훈이, 뭐 우재준이, 뭐 양양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입이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면서 지정치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막 정말 분통 터지고 막 화가 나시는데 그냥 이호선 위원장한테 맡겨두시면 돼요. 그리고 왜 장동혁이가 왜 직접 응대 안 하냐, 대응 안 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당무감사위원장이 두 손 쓰는 것도 아니야. 한 손 뒷짐 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몇 번 써서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허접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입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동훈을 언급하는 건 네. 한동훈 키워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는 지금 계속 장동혁을 긁잖아요. 근데 장동혁 입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게 저것들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막 무슨 계파 갈등이 되고 뭐고 하는데 양양자가 뭐라 하건 우재준이 뭐라 하건 다른 사람들이 뭐 박정아 배현진이 밖에서 뭐라 하건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이재명이랑 싸우자. 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여기에 가로 열고 한동훈 빼고 가로 닫고. 왜냐?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정권을 헌납한 사람이랑은 뭉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예. 이제 여러분 결정적 분수령이 언제냐? 자연스럽게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2월 3일에 결정적 분수령은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아니고 계엄 1주년이라고 우원식이 탁현민 불러다가 뭐 다크 투어란 걸 한대요. 뭐 국회 담장 관광하고 우원식이 여기가 제가 넘었던 담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개딸들이랑 싸우는 거 아세요? 왜? 왜 이재명이 넘은 담장 소개 안 하고 우원식이 넘은 담장 소개하냐고 개딸들이 막 또 탁현민한테 뭐라 한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예요. 아이 그건 뭐 100% 기각이죠. 네, 그게 기각되면 네. 우리가 다 함께 반격할 수 있는 총공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조경태나 김혜지 같은 한달 정치인들이 특검 가가지고 추경호가 표결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추경호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지를 갖다 파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하나로 뭉치자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영장이 발부되려면 그 범죄 혐의의 그 중대성, 중대성, 상당성이 이제 확인이 돼야 돼.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내란 특검이 그걸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만 확인되는 걸로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그러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거예요. 근데 범죄 혐의가 상당한 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주의 우려도 있을 때 불가피하게 구속이다.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국회의원이 어디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고. 더구나 이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했어요. 맞아요.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 나 죄 지은 거 없고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기소하면 당당하게 재판받겠다는 선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 어딜 도망가냐고. 또 이 사람의 범죄 증거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그다음에 원내대표로서 의총 소개 그 소집권자인데 의총 장소를 뭐 여러 번 옮겼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란몰이에 부역하고 있는 조경태니 뭐니 이런 것들한테서 다 저것들이 필요한 진술까지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증거를 어떻게 없애냐고. 그리고 대가 여러 변호사들하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영장 청구 자체가 다들 말이 안 됩니다. 야. 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 상당성이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영장 기각을 확신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역풍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은 왜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렇게 그 집요하게 구속하려고 그러냐면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 그러니 국민의힘도 내란당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헌법을 파기하고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으니 해산하자. 해서 정당 해산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신청을 할 때 요 핵심 그 고리가 이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지금 이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100이면 100 변호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100이면 100 이거는 영장 신청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이 내란몰이를 해왔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사과하러 어쩌고 그러면서 위원정당 해산까지 가겠다고 하는 지것들 계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종북주사파들한테는 완전한 패닉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엉터리로 몰아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전부 가짜였다고 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거든요. 영장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12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되는 순간 엄청난 역풍이 그때부터 불기 시작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내일 늦은 밤이나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가 다른 집회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아마 추경호 대표가 영장 심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구치소 앞에서 지도부와 의원들과 함께 추 대표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장이 기각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오고 네. 그걸 장동혁 대표가 맞이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식의 내란몰이 우리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받아치면 그 순간 이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네. 그 타이밍에 추경호가 살아 돌아왔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장동혁 대표나 의원들이 뭐 지들 말로는 뭐 30명 50명 하는데 10명도 못 모인 것 같은데 계엄 잘못했습니다라고 꼬리 말고 사과를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다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 순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영장 기각이든 뭐든 뭐 사과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뭐 네. 사과 얘기는 더 이상 아무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뭐 김재섭인지 뭔지 하는 것이 뭐 이 추경호 대표가 1, 2, 3개월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하면 뭐 연판장을 돌리니 뭐니 뭐 집단 행동을 하니 뭐 이러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오늘 SBS에서는 박정아 의원, 강원도 네. 원주의 박정아 의원이 초재선 30명이 집단행동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잠깐 보충 설명하면 네. 한동훈계 똘마니들이 원래 어제 저녁에 모이기로 했었대요. 이게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왜 모이냐? 계엄 사과 요구, 그리고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에 대한 반발. 근데 이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고 한동훈이 이 시국에 또 지가 뭐 출판 기념회 북 콘서트를 또 한대요. 지는 국회의원들 보고 하지 말라 했으면서 그때 모이는 걸로 연기했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왜 연기했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머릿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네. 10명도 안 모이거든. 그거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많이 모아서 명단 발표를 해라. 그러니까요. 네. 그게 바로 너네가 스스로 살생고 만들어 주는 거다. 어떤 자들이 이 배신자인지를 너네가 아예 명단까지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뭐 굳이 당무감사 같은 거 할 필요 뭐 있냐. 좀 만들어 봐라 이것들아. 알아서 우리가 다 내보내줄게.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결국 우리 하던 이야기 좀 이어가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장 기각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제는 이 내란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전쟁이 되는 건데 네. 사과하자느니 말자느니 뭐 이런 인간들의 말도 힘을 잃게 되겠죠. 그 순간 뭐 네. 저 다시 입을 못 벌리고 또 그렇게 되면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끝 이렇게 12월 3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 지나면 저것들이 사과하라고 하는 또 최소한의 모멘텀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사과 문제는 지금 뭐 그냥 이 정치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사과할 리가 없죠. 그런데 특히 제가 그 강용석 TV하고 이영풍 TV하고 저희 고성구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거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거기 보면 그 1230 세대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설문에 사과하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230 세대가요. 뭐 압도적인 다수가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1230 세대가 뭐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 보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또 자기들 스스로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123 계엄으로 개몽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를 계몽시킨 123 계엄인데 이걸 잘못했다고 사과해라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진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그 여론조사를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사과하면 1, 2, 3세대가 다 떠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걸로 끝이다. 이게 조금만 그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런 민심을 모를 리가 없고 특히 지금 반이재명 투쟁전선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인 입장만 견지하냐. 한동훈 것들하고 말을 섞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인천에서의 집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센 파고가 막 장동혁을 조준하고 있지만 뚝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남자 뚝심이 이런 건가 싶은 게 그 충청도 분들이 네. 좀 늦게 달아올라. 근데 일단 달아오르잖아요. 네. 잘 안 꺼져. 그러니까요. 잘 안 꺼져.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의 충청 대망론이 또 무서운 거거든요. 네. 과거 벗어나지 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거다. 우리가 지금 과거 가지고 싸울 때냐. 현재 이재명의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사실상 사과 요구하자는 그 프레임 자체가 우리 당을 과거에 머물게 하는 거다라는 장동혁의 뚝심, 장동혁의 대답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몇 명이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9,700명까지 갔습니다. 10,000명 되면 얘기할게요. 10,000명 되면? 네. 10,000명 될 때까지 제가 논평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사돈의 8촌한테라도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멸콩TV 라이브 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도 좀 팍팍 누르시고요. 네. 농담이었어요. 장동혁 대표의 연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네. 또 그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의 연설은 좀 장황해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네. 저희가 왜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하고 여의도 포차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연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설명했잖아요. 네. 보좌관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다고. 네. 몇 번 이거 다시 써서 쓰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각인시킨다. 그래서 원고 없이 이게 가능합니다. 저 너무 힘들긴 해요. 뭐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의뢰하듯이 뭐 덕담하고 뭐 좋은 말 해주고 딴 데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장동혁이라는 그 정치 지도자의 혼을 담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삼중 파도, 삼중 압박, 좌파들이 저기서 쫙 개떼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뒤에서 이 승냥이 같은 이 한동훈 배신자들이 아직도 대가리 그 빳빳하게 세우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옆차기 하고서 족벌 언론들이 지금 막 사과를 뭐 분위기 띄운 게 벌써 한 2주 3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한 정치인이요. 그것도 뭐 한 3, 40년 정치한 사람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면 몰라도 뭐 1.5선 하는 식으로 이제 정치해봤자 그저 4, 5년 구력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삼각 압박을 버텨낸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웬만한 정치인이면 벌써 조중동 사설에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민대회 형식의 장애투쟁을 해나가면서 그 전에 뭐 다선들 만나고 삼선 만나고 재선 만나고 쭉 만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한동훈 똘마니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이 그야말로 밥벌어지 같은 국회의원들이 삼선, 사선 선수 높아야 질수록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대표가 만나자 그러니까 밥 먹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한두 마디 통합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하면 이게 다 장동혁 대표한테는 압박이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그 삼중 포위망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같이 이 소총 쏘고 오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배퍼가 강하고 그
이 뚝심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는 자유우파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이걸 잘 싸운다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요, 매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맷집이 세다 그래도 맞으면 쓰러져요. 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막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당사의 응원한 릴레이도 그래서 시작됐던 것인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그 이상으로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당대표실에 보통 이제 대표가 되면은 의원회관이 아니라 그 보좌관들도 당 대표실로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당 대표실 전화번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요. 응원 전화나 문자나 당원 게시판에 글 남기는 것들 많이 하시고요. 동시에 제가 보니까 이 한 딸들이 소수의 한 줌인데 얘네는 24시간 내내 기사에 댓글만 달아요. 근데 우리도 장동혁으로 기사 검색해서 거기에 응원하는 댓글들 좀 많이 다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한동훈이 저게 댓글로 저렇게 된 자니까 그 맞아요. 꼴마니들도 다 댓글만큼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당대표가 되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실에만 해도 9명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회관으로건 당대표실로건 일단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의원실에 있는 직원들과 그리고 당대표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들 하나같이 장동혁 대표가 잘해줬으면 잘 버텨줬으면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서 입장이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 응원 댓글이 몇 개라도 가면요. 그거 바로 가지고 가서 대표님 이런 좋은 댓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듣겠지만 그래도 만나는 배지들이 딴소리하고 신문 보면 족벌 언론들의 신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당대표니까. 보면은 엉뚱한 소리나 나오고 뭐 이 지상파 종편 방송하면은 자기 비난하는 얘기나 자꾸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포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있잖아요. 그 건물이 무너져서 매몰됐을 때 네, 네. 이 또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버텨낼 수 있는데 외부와 연락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열흘이고 맞아요. 보름이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불과 이틀 3일 만에 희망을 더 이상 가꾸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삼중 포위, 좌파들과 배신자들과 족벌 언론들에 의해서 완전히 삼중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응원하는 자유파 국민들이 바깥에 이것들보다 훨씬 많이 있다. 이걸 아는 순간 힘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나 응원 전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 여러분 장동혁으로 키워드 검색해서 기사에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게 여론을 만들고 애국하는 길이고 저도 이분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나경원 의원이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소장파? 도대체 뭐가 소장파냐. 그 사람들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우아하게 점잖 떨고 앉아있다가 이 내부 공격할 때만 거칠어진다. 나 초선 때는 열심히 싸웠다라면서 뭐 20명인지 30명인지 10명도 안 되는지 모르는 초재선들을 저격했는데 나경원 같은 네임드 중진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장동혁 대표를 서포트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 네. 것들은. 네. 그 소장만 있고 대장이 없는 것들을 소장파라고 그런다 그러던데. 네. 굳이 그 선수 낮고 나이 젊다고 해서 무슨 소장파라고 이 브랜드 붙여주는 거 저 절대 반대합니다. 예, 소장파라는 말은 우리 정당 정치에서 늘 개혁과
함께 가는 말처럼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소장파라고 부르는 순간 이것들이 무슨 개혁적인 사람인 것들처럼 이렇게 분식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장파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 번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장경태 논란. 이걸 또 안 다룰 수가 없는데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저는 살다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 폭력이다 하면서 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를 싸잡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대응을 저의 세계에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박원순이도 안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민주당 것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당당하게 데이트 폭력한 남자친구가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장경태에 대해서 뭐 탈당하라는 말도 안 나오고 조용해요. 오히려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준 성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 피해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당시 1년 전 사건이지만 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피해자도 힘들 거고 그 현장을 영상 촬영했다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 남자친구도 힘들겠죠. 네. 이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진짜 힘든 게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2차 가해는 당사자가 아니라 별것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이 갑자기 나서 가지고서 막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이거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도 없어요. 직접 가해를 한 자는 어쨌든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2차 가해한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게 번잡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2차 가해야말로 진짜 사악한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장경태는 말할 것도 없고 장경태 본인이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것들은 뭐 가짜뉴스까지 퍼뜨려서 2차 가해를 하다가 뭐 취소를 하고 막 이따위 소리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안타깝고 그런 힘든 상황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저것들이 점점 지무덤을 크게 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에서 본래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동안 몰랐을 리가 없어요. 더구나 그 피해자가 국회의원 직원 아니에요. 비서. 네. 그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러면 조용하게 내사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경태한테 징계 때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뭐 또 하여튼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조용히 하는 거가 최선인데 근데 이것들이 지금 지것들이 알아서 판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로써 지금 아까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문제 가지고서도 이것들이 완전히 그 자기 무덤들을 지금 크게 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경태와 그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무덤을 엄청 크게 지금 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조금만 더 당당하게 잘 버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박완주도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막 탈당했다가 결국에는 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요. 보통은 탈당하고 내가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정도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당에 부담이 안 되니까. 아니면 박원순이처럼 남산 어디 산에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장경태는 탈당하는 순간 자기 인생 끝나고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민주당 바지가랑이를 지금 장경태가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장경태한테 한마디만 해줄까요? 아니 저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해도 김남국이처럼 비서관은 다시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근데 그러려면 법적으로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지 문제지. 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피해자 진술 플러스 영상 목격자 증언까지 나오면 이거는 정청래 측근이 아니라 뭐 이재명 본인이라도 못 빠져나간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도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제로다라고 모든 변호사들이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장경태가 버티고 있으면 경찰도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면 수사를 빨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내년 1월 정도에 경찰이 아마 장경태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지방선거 직전인 3월, 4월에 이거를 기소하게 되고 지방선거 시작할 때쯤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릴 거래요. 그럼 이 스케줄 하나하나가 다
민주당 지방선거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뭐 언론이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른바 그 시청률 지상주의 때문에 좌파 것들이라고 해서 별로 봐주지 않거든요. 보도 다 하게 돼 있죠. 예, 좌파 이거는. 것들 네.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구 방송 시청률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뭐 보도도 할 겁니다. 이 개미 지옥이라고 있잖아요. 그 개미 지옥이 그 모래 속에 딱 그 굴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 걸려들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러면은 바위 그 모래가 더 무너져.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왜 늪에도 보면은 왜 빠지는 늪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 발을 잘못 디디면은 나오려고 허우적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빨리 가라앉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꼴이다.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가다가는 장경태 꼬리를 자르려고 할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저거 네. 꼬리 안 자르면은요, 지금 또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장경태는 야 나 혼자 안 죽어 하면서 막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지는 죽기 아니면 살길 테니까. 근데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을 더 얼마 안 있어서 네. 꼬리 자르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장경태가 가만히 잘리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 박사님 댓글에 나와서 네.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뭐 어디 직접 나온 건 아닌데 TV조선 강적들이라는 프로에 이제 김규환 CBS 전 논설 실장이 나와요. 이분이 뭐 여러 정치인들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내가 요새 한동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연말 연초부터는 나도 발언할 거다라면서 한동훈 편에 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이게 오늘 계속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화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신빙성이 있을지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게 정말 맞는 취재라면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통화를 직접 했다고 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아, 윤상현이 좀 오지랖이 넓어요. 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 모두가 다 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후에 탄핵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죠. 그랬었죠. 네. 네, 윤상현이라는 정치인이 우리 모두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윤상현에 대해서 직접 윤상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전원 또는 전원의 전원 형식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조금 빌미를 주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빌미가 될 만한 말을 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장동혁 대표 체제와 한동훈 똘마니들을 바로 갈라치게 하는 소재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윤상현이 이 사법적으로 지금 이 절차가 막 강하게 압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여의도에서 윤상현이라는 얼굴을 한 2달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저도 윤상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질 않아서 윤상현의 진짜 진위가 뭐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윤상현이가 이 사법 절차 문제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직접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직접 얘기해 온 사람이니까. 네. 그때 가서 그 진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팩트에 입각해서 비판하더라도 그때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너무 와 이렇게 민감하게 하면 안 된다. 전원에 흔들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윤상현 의원 관련된 이야기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시대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조명과 화면이 밝아져서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서초동에서는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우리 박사님 자리에 조명이 어두워서. 이거 무슨 말씀? 자꾸 얼굴색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보니까 밝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창문 열어놓으니까 국회의사당 저쪽이 좀 환하게 비칠 것 같았는데 시커멓네. 지금 또 겨울이라. 시커먼 것들이 자꾸 있어서 창문 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데도 시커매요. 근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저것도 세금 축내고 뭐 하나 하는 분노가 막 올라와서 토 나오죠. 네,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하는 데는 나름 또 효과적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마지막에 또 김기종님도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었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10명, 100명 설득하는 우리 행동하는 멸콩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5시 반에 돌아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